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주식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오늘 아침부터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런 영향으로 아침에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거래소 현재 0.2% 정도 플러스 유지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현재 0.8% 정도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상승폭이 조금 무색한 그런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 시장의 그 변화를 보게 되면요. 약간의 긍정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근래에 들어서 공매도 이후에 쇼커버링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주가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이제는 이제 상승에 대한 재료를 조금씩 찾아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그동안 주가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 상승에 대한 재료를 찾으려고 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장이 이제는 상승에 대한 재료를 조금씩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요, 미국 증시하고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지만 국내 증시는 현재 좀 약한 모습이죠. 여기에서 이유를 보게 되면요. 결국 공매도가 아직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역시 공매도와 반대 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힘이 좀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좀 정확한 대책,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로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조금 노출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좀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약간의 걱정스러운 마음에 선뜻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긍정적입니다만 여전히 국내 증시는 우리가 기준과 원칙이라는 걸 항상 정해놓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분위기가 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300포인트라는 코스피 이 기준점이죠. 이 기준점을 확실하게 넘어서기 전에는 지금은 변동성 구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코스피가 2300포인트에 확실하게 좀 안착을 해준 다음에 그때 매매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 반등은 여전히 변동성 장세 안에서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을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는요, 02-3772-0269번이고요. 만약에 전화 통화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유튜브에 접속을 하세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생방송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유튜브 종목들도 역시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지금부터 좀 활기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저는 상합 프론테크고요. 네. 가격은 37,200원에 10%입니다. 37,200원에 10%고요. 네. 상하 프론테크 매수하셨군요. 예.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조금 오래되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뭐 10%인데 추가 매수를 하신 건 아니죠? 제가 원래 좀 네. 급등하는 거 잘 못 따라다녀서 네. 처음에 5% 정도 샀다가 조금 내려왔길래 5%를 다 샀거든요. 그러세요. 추가 근데 매수, 지금 네. 시장 분위기 너무 안 좋아서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수소 쪽에 뭐 별로 뉴스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잘못 본 건지 네.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평소에 거래를 하실 때 약간 좀 테마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주로 매매할 때 차트를 좀 많이 보시죠? 예. 네. 상하 프론테크 지금 매수 가격을 보니까요. 2월, 3월, 2월 달부터 해서 이제 그 6월 정도 전까지 주가가 매수한 가격대를 계속 지켜줬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좀 반등이 나오는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네, 그죠. 근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제 상하프론테크의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수소차와 관련해서 이제 뭐 이 재료들을 좀 품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지금은 이런 뉴스들이 별로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예. 이게 일종의 이제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뉴스가 나왔다가 또 이 공백기들이 분명히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하프론테크의 경우에도 이제 뭐 전기, 수소, 이쪽은 재료라는 건 앞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 재료들이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싹 올라갔다가 이 오랜 기간 동안 또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느 순간 뉴스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뉴스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기사화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있는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프론테크의 경우에는 매수 가격 이제 비중이 10% 정도 가격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 일단은 주가의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회복이 안 되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재료는 분명히 또 나올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보니까 5% 정도 올라갔다 좀 빠졌네요. 그죠? 네. 힘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힘은 있는 종목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에 좀 많이 민감해요.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는 추가 매수를 혹시 더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기간을 좀 길게 보시긴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고요. 한 2만 원 가격이 좀 2만 원 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2만 원 가격 아래에서는 한 5% 정도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목표 주가는 그래도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그 분위기에 따라서 좀 더 많이 떨어졌던 거고요. 만약에 이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 조금 해서 단가 낮추시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4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저는요, 네. 삼성 SDI를 60만 원에 5% 잡았는데 60만 AG를 원에. 넣치가지고 이게 잡았는데 이게 괜찮아요. 60만 원에 지금 5% 매수하셨어요? 네, AG를 넣치가 이게 잡았어요. 네. 지금 보니까 이 가격, 현재 가격이에요. 60만 원이라는 가격은. 네, 삼성 SDI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앞에서, 그랬거든요. 네. 앞에서도 뭐 상하프론테크 이제 우리가 상담을 했던 것처럼 이 전기차에 대한 재료가 이제 그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뉴스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뉴스가 뜸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를 봤을 때는 이제 이 뭐 2차 전지 쪽은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지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약간 무거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장기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도 이제 치고 빠진다라고 하죠. 그죠? 이런 전략들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 들어서 55만 원에서 가격을 좀 잡아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수가 반등 나오면서 시총 상위주들을 좀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65만 원 정도까지 좀 보셨다가 이 정도 오면 그때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뭐 떨어지면 다시 또 공략을 하시든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5만 갈 수 있을까요? 65만 원까지. 올라갈 올라갈 수 있는 네.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60만 원인데 안 그러면 팔아야죠, 아. 그렇죠?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65만 원 정도 잘못 오면. 샀네. 네, 괜찮아요. 네, 잘 가져가 보세요. 그 LG학은 어떡합니까? LG학은. 아, 지금 아쉽게도 한 종목씩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연락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놓치가지고 알았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사막 콘덴서에. 사막 콘덴서요. 예,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격은 6만 500원이고 비중은 10%입니다. 6만 500원에 비중 10%요. 예. 아우, 답답하죠. 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막 콘덴서도 한때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멘토님께서 제가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할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요. 10%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예, 예. 이 회사가 지금 과거에 MLCC 사업 때문에 이제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결국은 이제 MLCC라는 사업도 이 IT 업종 안에서 이제 들어가 있는, 속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회사,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삼화콘덴서라는 회사도 같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도 사실상 죽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네. 그런데 결국은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사마코드에서 역시도 이 MLCC라는 사업이 분명히 이제 IT가 좋아지면서 같이 성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지만 결국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가하고 지금 단가 차이가 좀 많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회사도 보면은 과거에 좀 지지를 해주는 가격이 한 4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 회사가 4만 원 밑으로 떨어지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를 깼어요. 그쵸? 그래서 네. 지금은 사람들이 섣불리 매수를 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뭐 이런 IT 업종이 완전히 회복이 되기 전에 이 종목이 먼저 움직이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네, 이왕 살 거면 조금 더 싼 가격에 사는 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지금 이 기업은 29,000원 최근에 가격 한번 딱 떨어졌다 반등 나왔죠. 예, 예. 네, 29,000원짜리 밑에서 추가 매수한다면 분할로 그것도 뭐 10%다 채우실 필요 없어요. 한 5% 정도를 추가 매수 더 한다 생각하시고 29,000원 아래에서 뭐 1%씩 조금씩 사 모으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목표 주가는 이제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의 차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시간 여유를 갖고 기다리겠다 하면 6만 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추가 매수하고 나서 보면 한 5만 5천 원 정도 가격만 와도 아마 회복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 제시해 드릴게요. 아,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아, 네. 저 네. 대성산업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700원에 35%요. 4,700원에 35%요. 네. 대성산업. 자, 4,700원.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되신 거죠? 뭐 지난달인가요? 혹시? 예, 맞아요. 테마 탈 때, 테마 탈 때 들어갔다가, 네. 그러다가 시장이 빠지니까 이게 어, 빠져버렸어요. 뭐 추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혹시? 예, 추가 매수 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이 회사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네온 가격이 막 올라갔을 때였죠. 그때 네네. 이제 5월, 6월 달이었어요. 그때 주가가 확 올라갔었죠. 그때는 안 했는데, 네. 한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또 추가 매수를 한 상태예요. 떨어졌을 때 하셨고, 떨어졌을 때 샀는데 거기서 추가 매수하신 거군요. 아유, 네. 왜 그러셨어요? 이게 테마라는 건 그래요. 한번 딱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네. 보통 그 다음에 시세가 또 있겠지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가는 테마가 있지만 보통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테마는 이럴 때는 좀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잘. 그래서 지금 대성산업은 매수한 가격이 지금 보니까 뭐 저 위에서 매수한 가격은 아니라서 반등 나오면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데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하면 여기에 완전히 끌려다니게 되거든요. 만약 이 종목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이 상태 그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안 그래요? 네. 그죠? 네. 다른 종목들은 네. 막 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미 35%면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차라리 현금이 있다면 시장이 조금씩 잡히면서 종목들이 막 올라가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올라왔을 때 딱 팔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 5,000원 정도 선, 한 4,9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어쨌든 뭐 손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등 나오면 4,900원 정도에서 그냥 빠져나오세요. 예. 그리고 이 지금 겨울이 되면 또 가스나 이런 이슈가 있을 거라 하는데 한 대충 어느 시점쯤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자, 보통은 이제 겨울철에는 가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전력 이런 얘기하죠.
네. 근데 이런 테마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네. 미세먼지도 네. 있고 태풍도 있고 뭐 의류도 있고 뭐 그다음 캠핑도 있고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런 네. 테마가 딱 그때마다 올라간다면 주식이 엄청 쉬울 거예요. 네. 근데 그 가스라는 것도 결국은 겨울철에 그렇게 기대만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해요? 그 테마가.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그냥 주가만 보고서 대응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올라오면 그냥 다 팔고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 종목도 보면은 거래를 잠깐 보면 최근에 거래를 봤을 때 한 19만 주에 100만 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많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계속 끌고 가면 안 되고 올라오면 그냥 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네. 4,900원 올라오면 팔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라왔을 때만 네. 잘 팔고 나오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어떤 예.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대한유화요. 대한유와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2만 원 10%요. 11만 원에 10%요? 예, 지금 밑에서 최근에 사셨나 봐요? 한 네.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되셨어요. 그래서 예. 떨어졌을 때 잘 담으셨네요. 예, 자,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혹시 단기로 보신 건 아니죠?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샀다는 건 단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예. 그죠? 끌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화학업종의 경우에도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요. 경제 상황을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는 건 경제 뭐 침체다, 경제 위기다 이런 걸 가정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많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일종의 사이클이 있는 종목, 이제 사이클이 있는 그런 테마거든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유화의 경우에도 지금 중국 쪽도 최악의 어떤 뭐 상황들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를 봤을 때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밑에 있을 때 잘 사신 것 같아요. 좀 보수적으로 봐도 사실 이 종목은 20만 원 정도까지도 끌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지금 하고 계신가 봐요. 자, 20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리고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까지 대한유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에코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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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6,000원에 10%요. 26,000원에 10%요? 네. 어우, 힘드시겠네요. 이거 정말 속상해요. 속상하죠. 근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 사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때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길래 샀더니 그 뒤로 계속 떨어졌어요. 올라갈 때는 사실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혹시? 올라갈 때는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때는 이제 무서워서 그쵸. 그냥 조금 눌림목 주는 것 같아서 샀는데 네, 그게 다 고점이었었나 봐요, 그게. 맞아요. 주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조금 저거 올라가다가 그만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때 살 걸 조금 후회를 해요. 그러다가 지금 사기에는 좀 무섭고 그래서 네. 나중에 좀 떨어지면 살까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럴 때 흔들려도 못 사요. 나중에 이제 진짜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제서야 진짜 저때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금 떨어졌지만 혹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물리기보다는 보통 떨어질 때 물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에코마케팅의 경우에도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 당시에 주가가 올라갔던 것도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SNS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면서 이 회사가 같이 딸려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 광고 쪽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를 많이 하는 그 시기에 광고를 많이 하겠죠. 네. 그렇죠.
광고주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때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제가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소비가 좀 줄어들 것 같고 이러면 그때는 공격적으로 광고를 잘 못해요. 그래서 네. 이건 지금 현재 좀 비수기인 거예요, 지금으로서. 그래서 에코마케팅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경제라는 건 많이 뭐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면 다시 또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 흐름은 좀 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광고 쪽은 보통 이제 4분기가 좀 좋아지는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은 네.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혹시나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많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너무나 많이 떨어져가지고 10,000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 생각만 해도 만약에 생각만 해도 진짜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혹시나 10,000원 정도 근처라든지 10,00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가 네.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기다려야 되는 시기고, 10,000원 정도 그 근처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가져가셔야 돼요. 하지만 근처까지 떨어졌을 때가 추가 매수의 기회니까, 혹시나 떨어지게 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때 추가 매수의 기회를 한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안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까지 그냥 들고 가다가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목표 주가는 23,000원이고요. 23,000원 왔을 때 한번 다시 연락 주시겠어요? 그때 다시 한번 받을게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오늘 강연의 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알찬 강연의 소식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바로 오늘입니다.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 시장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다가 일단 멈췄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해도 힘이 좀 약한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흔들린다면 또 어떤 식으로 흔들리게 될 것인가? 또는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또 움직이게 될 것인지,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번 시장에서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고민이 많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8시에 강연에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을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8시 공개 방송에서,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전화 상담을 했으니까요,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매수 가격은 16,800원의 10% 비중,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파라다이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한 가격이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좀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뭐 비싼 가격에 샀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GKL, 이런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보니까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실적이 반영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또 주가도 역시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래 지금 일본 쪽에서 여행이 좀 풀렸지만 아직까지도 여행 쪽에 대한 그 규제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진 않았어요. 특히나 이런 이제 파라다이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에는 일본보다는 중국 쪽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제대로 시원하게 움직이진 못했지만 앞으로를 본다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지금 가격부터는
뭐 걱정을 할 만한 가격은 아니에요. 이미 주가 조정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현재 16,8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뭐 너무 높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19,000원 정도까지도 끌고 가신다면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목표가니까 목표 주가 19,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일진파워네요. 자, 일진파워. 매수 가격은 지금 16,350원이고 15%. 자, 비중으로 매수하셨어요. 재무가 좋은 것과 원전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일진파워. 원전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가 나왔었죠. 그런데 재무 상태도 좋다. 맞아요. 지금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재료들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자, 이 회사를 잠깐 볼게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상황을 잠깐 보면, 그리고 2019년도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회사의 주가는 과거에 한 6,000원 정도?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에 머물렀던 그런 회사예요. 자, 그 당시에 2019년도에 매출액의 규모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2021년도까지. 그리고 순이익의 변화도 크진 않았어요. 2021년도까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출액과 순이익의 변화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주가는 거의 6,000원에서 5배가 뛰었거든요. 그렇다면 실적도 여기에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실적은 뒤늦게 따라가도 이 정도의 기대감은 기대감만큼 실적이 따라가긴 힘들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시차. 그래서 지금 주가의 조정 역시도 과도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 이제 10,000원 정도의 가격이 일단은 이 위쪽에서는 자리를 잡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고 10,000원 정도에 근접하는 가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 일단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일단 테마라는 건 분명히 있고 재료라는 건 있고 하지만 실적 그 다음에 주가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미 한번 크게 시세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반등은 실적을 확인하고 나오는 반등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너무 높게 잡지 않고 18,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바로 미래나노텍입니다. 17,200원에 10%. 자, 미래나노텍 보겠습니다. 대응 전략을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7,200원이신데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손실 중이에요. 최근에 올라갈 때 따라붙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미래나노텍의 경우에도 주가가 한번 크게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자리를 잡고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주가가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이미 재료는 시세에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고 여기서 많이 흔들었다는 건 그만큼 이제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좀 치열하다는 거예요. 즉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갔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높은 목표 주가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계속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적절한 가격은 이미 좀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셔서 저는 17,500원 정도 달성이 되면 그때는 그냥 나오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종목들 알아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갈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요. 매수가는 네. 23,300원요. 23,300원. 비중은 20%요. 23,300원에 20%요. 네네.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던 건가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떨어질 때 하신 거죠? 예. 23,000원 좀 갔다가 떨어질 때 다시 샀거든요. 아, 낙폭 과대. 막 혹시나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때 나라고 해서 사신 것 같아요. 18,000원에 샀다가 또 샀다가 또 아, 올라갔다 내려오길래 조금 더 비중을 넣고 이랬댔어요. 추가 매수까지 하셨어요? 예. 너무 빨리 하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단가가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지금 예. 지난번에 이제 블록딜 소식이 있었죠. 그렇죠. 최대 주주 블록딜 소식이 있고 그 다음부터 쭉 흘러내린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뭐 사우디 쪽에 수주 이슈도 있고 막 한데 재료가 있지만 주가가 못 올라가죠. 그렇죠? 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 대상물인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판 거잖아요. 이건 이렇게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팔았다는 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지금 시장에서 뭐 공매도 하고 막 반대매매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네네. 심리적으로도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이런 악재들까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조금만 막 흔들어도 주가는 쭉쭉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가는 이미 좀 많이 흘러내렸고 좀 과도하게 빠진 상태라 추가 매수는 근데 너무 일찍 하셔가지고 여기서 더 하시면 비중이 너무 늘어나서 좀 위험해요.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네네. 진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면 이 10,000원 아래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예. 네. 예. 예. 아니 이 밑으로 떨어지면 진짜 오래 걸리니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게 아니라면 보유하시면 지금 매수 가격이 23,000원이니까요. 그래도 20,000원 정도의 가격은 회복이 가능한 가격이에요. 아, 예. 네. 그래서 20,000원 저는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혹시나 10,0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 만약에 그 아, 밑으로 예. 떨어지지 않는다면 20,000원 정도 왔을 때 잘 빠져나오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때문에? 효성. 네. 예, 효성 TNC. 효성 TNC. TNC. TNC요. 매수 네네.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46만 5,714원에 10%고요. 10% 비중이시고요. 이제 가격이 네네. 어렵네요. 46만 5,714원이에요. 평소에 성격이 조금 약간 꼼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고. 자, 일단 이거를- 네. 네, 그때 26만 원 정도 내려오면 네. 그냥 추가해서 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게 깨지길래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올라가서 네.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요. 그래요. 지금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네네. 조금 더 싼 가격이 있었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네. 여기서 올라오긴 해요. 근데 최대 주주의 지분이 좀 증가를 했고 그리고 10%에 46만 원이면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추가 매수를 아, 네, 해야지만.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네. 지금 아직은 근데 시장이 네네. 제가 오늘 이제 오프닝 때도 약간 변동성 장세가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 잠깐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동성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차라리 밑에서 못 하셨다면 조금 더 올라왔을 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비싸도. 아, 네. 그래서 네. 저는 일단 33만 원 정도 요 자리를 아, 회복을 네네. 하면 차라리 그때 네. 많이는 말고 한 5% 정도만 네. 네, 그렇게 해서 33만 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네네. 이제 추가 매수하게 되면 이제 그 매수 단가가 맞춰질 거 아닙니까? 좀 더 낮아지겠죠? 네네. 그렇게 해서 본전이 되면 그때 빠져나오세요.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코스모 화학이고, 예. 네. 매수가는 25,000원 정도 되고, 예. 네. 그 비중은 15%입니다. 25,000원에 15%요. 오늘 혹시 매수하신 거예요? 조금 된 것 같은데, 예. 아, 그럼 사고 떨어- 나서 조금 빠졌어요. 떨어졌다 올라서. 빠지다가 올라왔는데, 네. 이거 그 매수가가 25,000원이잖아요. 예. 오늘 그 가격 위쪽으로 한번 올라왔다 떨어졌어요. 팔아야 되지, 예. 지금 보니까 25,450원. 그죠? 매수가 위쪽으로 예.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 25,000원까지는 오겠습니까? 지금 가격은 얼마 안, 오늘이라도 또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빠져나오세요. 아시겠죠? 예. 그럼 오늘만 매도했을까, 예.
매수가 오면 파세요. 아쉽잖아요. 계속 네, 아쉽잖아요, 예. 이게. 네, 그래서 예. 매수가 오면 정리 의견 드릴게요. 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주셨나요? 그 깨끗한 나라고 네. 34,300원에 한 10% 됩니다. 깨끗한 나라 우선주예요? 우우. 우선주 매수하셨군요. 예. 34,300원. 34,300원이요. 예. 자, 지금 보면. 근데 뭐 혹시 이 우선주를 왜 사시게 된 거예요? 보통주 말고. 아이고, 하도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좀 나이가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사고 싶어서 내가 뭐 권유하는 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샀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왜냐면 깨끗한 나라, 이제 이 회사도 이제 코로나 때 테마를 좀 많이 탔던 종목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주가가 막 이제 상한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고, 거리두기를 막 제한을 많이 했었어요. 예. 마스크도 무조건 쓰고 다녀야 되고, 그만큼 걱정이 많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포감이 있을 때 이런 테마주들은 올라가요, 많이. 하지만 지금은 공포감이 많이 잦아들었어요. 예.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깨끗한 나라 우선주의 경우에도 지금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예. 지금 팔기는 너무 좀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다시 예전의 주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선 좀 타협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는 25,000원 정도의 가격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예. 25,000원 정도 오면 그때는 네. 지금보다는 오히려 25,000원 가격이 왔을 때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25,000원 오면 그럼 팔라고 듣는데. 25,000원 왔을 때 그냥 팔지 마시고 연락을 한번 주세요. 예.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아시겠어요? 예, 그 25,000원까지 오긴 오겠어요? 네, 25,000원 정도의 가격은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라 예. 정해드린 거고요. 다만 아니, 여기서 상담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더. 예. 예. 네, 아이고.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요, W게임즈예요. 자, W게임즈. 자, 게임즈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57,800원에 20%이시고요. 자,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 전에만 해도 이제 주가가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 공백기가 좀 컸던 그런 업종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악재들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이제 게임주 쪽이 되기도 했었어요. W게임즈의 경우에는 이제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이 강점이라는 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임 사업이 이제 고포류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고스트 오브 포커 뭐 이런 게임들. 매출은 꾸준히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줘요. 하지만 이제 인식 자체가 조금 이미지가 좋지 않다. 게임 산업 자체가. 뭐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도 주가가 이제 실적은 꾸준하지만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일정 폭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있단 말이죠. W게임즈는 지금 57,8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지금은 끌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6만 원 정도의 가격 회복력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셨다가 이번에 잘 끌고 가셔서 비중이 많으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여기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6만 원 정도 오면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원익QNC입니다. 자, 원익QNC 매수 가격은 26,000원이고 비중이 20%네요. 자, 26,000원에 비중이 20%. 자, 볼게요. 원익QNC는 매수하고 나서 떨어진 것 같아요, 바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자, 이렇게 크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이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들이 나왔고,
그런데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나서 회복도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목표 주가는 27,000원 정도 부근 26,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그냥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잖아요. 그리고 27,000원 정도 부근에 오면 이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27,000원 부근에 가까워지면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6,000원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그냥 매도해서 빠져나오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전화 연결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예, 롯데정보통신 네. 예, 27,850원. 27,850원. 비중은요? 예, 10%요. 27,850원에 10%요. 예. 이 정도 8월, 7월 이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그쯤 했어요. 그렇죠. 네. 주가가 그 시점부터 또 많이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이 종목을 보니까 코로나 때 주가가 떨어졌던 그 부근까지 지금 떨어져 예.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보다 조금은 더 위에 있긴 하지만 거의 그 정도 예.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보면 이 회사는 이제 롯데 그룹에 속해 있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룹 안에서 보통 이제 그 안정적인 매출을 이제 보여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네. 중요한 건 이런 회사들이 좀 모멘텀이 좀 없다. 라는 거야. 매출이나 실적은 안정적인데 이제 올라갈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면 그에 대한 가치는 반영이 돼요, 주가에.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가 한번 탁 올라왔다 떨어졌네요. 그렇죠? 네. 이 반응이 좀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예.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예, 예. 28,000원 정도 가격에 오면 그때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예. 좀 기다리셨다가 회복되면 28,000원 정도에서 그냥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네. 추가 매수,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추가 매수해야 된다면 진짜 지난번에 뭐 2만 원이 깨졌던 자리가 있거든요. 코로나 그때요? 맞아요. 정말 그런 자리가 온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 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 지금은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네네네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이고, 이메일도요. 위메이드?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이고, 14만 원에 40%나 돼요. 14만 원이요. 네네. 왜 그러셨어요? 1년 됐는데 못 팔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이게 14만 원에. 왜 그, 예. 이건 욕심이에요. 그래, 10만 원, 전번에 상담하니까 10만 원, 9만 5천 원, 10만 원 되면 팔라고 해서 또 7만 원만 가는데 못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그때 팔았으면 더 좋았죠.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제가 네. 위메이드도 이제 제가 네. 작년 2021년도죠.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네네. 그때 올라갈 때 막 재료들이 막 붙었어요. 아유, 그러게 게임주들. 말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거예요. 이 재료가 영원할 수는 없다. 이거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분명히 빠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올라가는 시점에서 파시고 떨어진다고 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그래서 상담할 네. 때도 지금 여기서 뭐 이 자리가 깨지면 차라리 매도하고 나오세요. 왜냐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은 지금 일단 주가는 많이 빠지긴 했어요. 이제 만약에 네.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주가가 많이 네. 빠져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 가격을 회복을 해줄 수 있다라고까지는 보진 않아요. 예, 저도 손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위쪽으로 8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은 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8만 원 왔을 때 만약에 네. 게임 쪽이 다시 또 뭔가 재료들이 붙으면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거품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아마 8만 원 정도 자리에 왔을 때 그때 거품이 또 이제 붙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거기서 재료가 붙는다면 좋겠죠. 더 좋은 가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80%니까요. 여기서 팔기에는 너무 오래 이제 이미 지났고
지금은 네, 8만 아니, 원. 근데, 네. 예. 8만 근데 조금이라도 네. 한 10% 20%라도 네. 전번에처럼 7만 원만 해서 올라가 던지고 밑에 내려오면 좀 사고 하면 좀 좋았을 건데 그죠? 근데 지금 뭐 그러면- 이미 지나간 거고. 지금 또 쭉 내려가면 어떡하죠? 지금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네. 여기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잡아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여기서 80%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조금 더 흔들려도 팔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10% 20%라도 좀 그렇게 팔아갈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자리 여기까지 아. 왔다면 여기서 그건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올라올 때 8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는 네. 바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장이 안 좋다고 또 난리를 지기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요. 항상 그래요. 네. 이제 개인들이 겁나할 때가 네. 오히려 네. 바닥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그걸 겁을 준다고 해서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거잖아요, 주식은.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주변에서. 버텨 1년 동안 버텼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들어 바닥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힘든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네. 이 자리까지 왔다면 여기서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이제 물 탈까요? 가봐야 돼요, 이거는. 조금 물좀 탄다고요? 타면 어떨까요? 안 네. 되죠, 그거는. 왜 그래요? 여기서 뭐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 8만 원 오면 그때 네. 연락만 잘 주세요. 8만 원까지 갖고 가면 추가매수 해도 되잖아요. 아하. 여기서 흔들고 올라간다면 그리고 만약에 8만 원이 와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이거 감당이 되시겠어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걸로 너무 이제 연연하지 마시고 잘 빠져나오는 방법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욕심부리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지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빠져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지금 80%가 들어가서 네. 이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그래요. 내려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7만 원만 팔 건데 후회가 막 심하죠. 8만 원 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카카오인데요. 카카오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3만 원에 30%인데요. 얼마요? 13만 원? 네, 이 종목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진작에 팔라고 했잖아요. 방송에서도. 이렇게 많이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는 파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작년이에요, 작년. 그리고 이미 떨어질 한 번에 때도. 그렇게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몇 년을 그러면 좀 흔들렸을 때라도 좀 물량을 줄이던가 아니면 좀 팔든가. 사실 이게 왜냐면 그 가격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아직 하락이 안 잡혔어요. 이 종목은 나중에 지금은 아직 뭐 해결책은 없어요. 지금 해결될 수 있는 건 없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빠지는 게 오히려 나아요. 주가가.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확실하게 낮춰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은 흐름을 돌려낸다면 뭐 6만 원을 넘어가면 흐름이 돌아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고 해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차라리 3만 원에 좀 가까운 자리 있죠. 한 3만 3천 원 정도? 이 정도 구간. 네, 이 정도 오면 차라리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 차라리 10% 정도 사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확실하게 낮추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3만 원 가까이 오면은 네, 10% 추가 매수. 네, 또 나는 내 생각은 까마득해서 50% 하려고 그러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50%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10%만 더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요. 제 의견은 33,000원에 추가 매수하면 그래도 올라올 때 그래도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은 3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자라고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상담 시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